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피터시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이 계속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이 부분 여기 아래 꼴에 좀 달리면서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가지고 백신의 효능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조정을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올라갈 모멘텀은 없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조정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도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런 부분들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SK케미칼이 어떤 상황이냐. 자, 최근에 일단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가지고 SK케미칼의 전 대표의 금고 5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지고 SK케미칼 뭔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감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서도 뭐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선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팜을 이어갈지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백신을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SK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이후가 될지, 자, 상장 이전이 될지 공급을 계약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들이 자, 상장이 언제 될지가 시기적으로 SK케미칼 우리 솔직히 이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SK케미칼에 투자한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SK케미칼의 본업이 자, 이 SK케미칼 자, 여기에서 뭐랄까 이 SK케미칼의 본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SK케미칼이 주요 제품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포함이 되지만 제약산업들 그리고 케미칼 산업들을 탄수섬유 복합 소재라든가 접착제, PPS, DMT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을 시키면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SK케미칼의 본업을 사실상 지금 상장이 된다라고는 본업이 이런 부분들이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화학 산업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고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계약 생산 뭐 그런 위탁 생산 계약 그런 것들을 보고 SK케미칼에 투자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은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좀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였죠. 여기 백봉 장군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SK케미칼을 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분들이 판단하실 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은 물론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서도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뭐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 가능하다. 자, 백신 반복 접종 시 효능 떨어질 수 있다. 제조 방식 다른 백신 당연히 고려. 교차 접종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백신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바이러스 운반체를 이용해 코로나 유전차 체내에 주입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제조돼 반복 접종의 경우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자, 내년 1분기 도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제조 방식의 다른 백신을 국민에 교차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긴 했지만 효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서 제가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있니 없니, 그래서 뭐 승인이 맞니 안 맞니, 뭐 그런 경우에서도 소식이 좀 나와주고 있을 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방식은 맞다라는 부분. 대신 데이터는 다른 백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대부분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임상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하지 않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는데 아스트라에서 나온 부작용은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된다. 자, 이런 뭐 인도의 한 40세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가 개발 중인 백신 3상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게 척추염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도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당일, 그 전날, 그 전후로부터 계속 브리핑을 계속 드렸어요. 이거는 척추염으로 해가지고 이 플라시보 약으로 이게 그 관련이 없는 그런 질병 부작용이었다라고 뭐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구매한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MOU 위탁 계약을 CMO 계약을 체결을 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 위탁 생산해서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뭐 부작용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특별히 크게 나타나지 않아 우선 선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할 때 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최대 4,400만 병분을 확보, 내년 2, 3월에 도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기사가 슬슬 나와주고 있죠. 사실상 한국이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 사실상 이 백신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 청와대에서 계약 사실이 없다 발표했는데 좀 알고 말하지, 알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이날 12월 4일에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백신 확보를 했는데 이런 호주에도 SK케미칼은 왜 약세일까?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선 반영이 됐던 부분들, 이런 악재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한국의 선구매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영국에서 생산 지역 지연이 되고 있다.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게 뭐 접종을 하는 게 절반이냐 아니면 정량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다시 재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 나와줬었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인도에서는 긴급 사용을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들,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영국에서 다음 달에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동시 투여하는 임상을 좀 진행하겠다. 사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백신을 이거를 지금 임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몇 년 동안, 보통 이제 바이오 백신, 제약 백신 같은 게 나오기에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순식간에 해치워 버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꼭 아스트라제네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이낙연 코로나 치료제 연내 사용 신청.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연내라고 하면은 이번 달이죠. 구매 확정 발표만 남아 이 12월 5일 기사거든요. 자, 12월 5일 기사입니다. 자, 이런 사실상 이때 당시에서도 백신을 국가에서 공급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확정이 거의 됐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백신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은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략적으로 조금씩 정리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고, 막상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쯤 되면은 주가가 이 투자 지분이 거의 100%가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지분의 가치, 이런 뭐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상장이 되면은 조금 빠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때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일단은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대응해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 기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백신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또 납품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이 좀 증가된 그런 전망입니다.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적 자체가 증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성,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판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팩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우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팩,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팩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팩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